기존 대형 항공사만 운항하던 미국, 호주, 유럽 노선까지 취항할 국내 세 번째 항공사가 등장했는데요. LCC도 아니고 FSC도 아니고 국내 최초로 HSC 개념을 도입한 에어프레미아. 과연 어떤 항공사인지, 실제 탑승기는 어떨지 또떠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저를 포함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지난 8월 11일 김포 제주 노선에 취항했습니다. 신생항공사 하니까 국내 저비용 항공사 하나 더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에어프레미아는 지금까지의 항공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항공사입니다. 이코노미석부터 1등석까지 종합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항공사는 풀 서비스 캐리어 FSC로 불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단거리 노선에 집중하는 저비용 항공사는 로우 코스트 캐리어 LCC라고 불리는데요. 에어프레미아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 HSC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제공하는 좌석이나 서비스는 대형 항공사, 즉 FSC에 준하지만 LCC와 같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좌석을 제공하는 가격과 서비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컨셉인 거죠. 실제 이와 같은 전략은 에어프레미아가 도입한 항공기를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보통 저비용 항공사나 신생항공사는 협동체 소형 항공기를 중고로 도입해서 국내선 위주의 운항을 하는데요. 에어프레미아는 광동체 중형 항공기, 그 중에서도 꿈의 항공기라 불리는 보잉 787-9 항공기를 중고가 아닌 새 비행기로 도입하였습니다. 보잉 787-9의 경우 탄소복합 소재를 사용해 기체는 더욱 튼튼하지만 무게는 덜 나가서 기존 항공기 대비 더 멀리까지 비행할 수 있는 차세대 항공기입니다. 게다가 20% 이상 좋아진 연료 효율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연료 소모를 줄여 지구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승객 입장에서는 보잉 787-9 기종이 가진 기압과 습도 관리 기능 덕분에 비행 중 귀가 먹먹해지거나 눈이 건조해지는 걸 예방하고 소음까지 적어 편안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 대형 항공사에서 보잉 787-9 기종을 이미 운영 중이며 보스턴, 워싱턴과 같은 미주, 유럽 장거리 노선에 투입을 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에어프레미아 역시 해외 노선을 공략할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8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김포 제주 노선에 취항을 했는데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 역시 탑승을 위해 이른 새벽 아침부터 김포공항으로 출동을 하였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의 1번부터 6번까지의 체크인 카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붙일짐이 없다면 모바일 체크인이나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체크인 카운터를 들리지 않고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기내 들고 갈 수 있는 휴대 수화물은 프레미아 42좌석은 10kg 2개, 이코노미 35좌석은 10kg 1개까지 가능합니다. 위탁 수화물 역시 전 좌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국제선 역시 거의 모든 좌석과 티켓 클래스에 무료 수화물이 제공됩니다. 이날 탑승은 12번 탑승구에서 진행됐는데요. 경우에 따라 탑승구로 직접 연결되는 게이트를 이용할 때도 있고, 제가 탑승한 날과 같이 버스를 타고 항공기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잉 787 기종의 엔진을 눈앞에서 본 적이 없어서 버스를 타면 좋겠다 싶었는데 진짜 버스를 타게 됐네요. 눈앞에서 직접 본 보잉 787은 정말 멋졌습니다. 항공기 도색 자체도 깔끔하게 흰색과 짙은 남색으로 처리되어 고풍스럽다는 느낌이었고요. 무엇보다 롤스로이스의 거대한 엔진에 눈이 갔습니다. 에어프레미아의 보잉 787의 경우 일반 이코노미 좌석인 이코노미 35와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인 프레미아 42 두 가지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김포에서 제주까지 이용할 좌석은 프레미아 42였는데요. 항공기 앞쪽에 총 56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뒤쪽 이코노미 좌석이 333 배열인데 반해 앞쪽 프레미아 42 좌석은 232 형태의 좌석 배열입니다. 프레미아 42 좌석은 생각보다 정말 넓었습니다. 애초에 좌석 이름이 프레미아 42인 이유도 앞뒤 간격이 42인치이기 때문인데요. 일반 대형 항공사 이코노미보다 무려 10인치가량 앞뒤 공간을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좌석 아래쪽엔 각도 조절이 가능한 다리 받침대가 있고, 좌석도 꽤나 젖혀져 일반 이코노미 좌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경주용 차량의 안전시트와 고급 유모차 브랜드로 유명한 레카로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기체 도색에서 사용된 파란색 색감을 기내 좌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죽 재질의 좌석엔 수면을 도와줄 머리 받침대가 있었는데요. 좌우 각각 접을 수도 있고 앉은 키에 맞춰 높낮이 조절도 가능했습니다. 보잉 787 기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일반 항공기보다 훨씬 커진 창문인데요. 탑승객 입장에서는 덜 답답하게 비행 중 더 많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창문 덮개가 있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창문 밑에 달린 버튼을 통해 5단계로 창문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은은하게 서서히 투명도가 바뀌는데 중간 단계로 해놓으면 적당히 햇빛도 차단하고 창밖도 보여 좋았습니다. 보잉 787 단일 기종으로 운영하는 에어프레미아인 만큼 이 특유의 창문은 항공사 로고는 물론이고 항공기 꼬리 부분을 장식하는 데에도 쓰였으며 승무원 유니폼의 스카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의 보잉 787에 처음 탑승했을 때 왠지 모르게 뭔가 국제선 항공기를 타는 느낌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렇게 느낀 이유는 좌석마다 배치된 무려 14인치 크기의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덕분이었습니다. 프레미아 42는 물론이고 이코노미 35 좌석에도 12인치 크기의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는 국내 이코노미 좌석에 설치된 기내 스크린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비록 국내선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나중에 국제선 탑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네요. 엔터테인먼트를 작동할 리모컨 역시 좌석 옆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팔 받침대 덮개를 열면 기내식을 먹을 때 유용한 테이블도 꺼낼 수 있습니다. 좌석 하단엔 전원 공급 장치와 USB 포트, 그리고 음료 거치대도 준비되어 있네요. 또한 에어프레미아는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프레미아 42는 물론이고 이코노미 좌석까지 전 승객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한데요. 비행 중 급하게 확인할 카톡이나 메일이 있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프레미아 42에 이어 제주에서 김포로 돌아올 때 탑승한 이코노미 35 같이 보실까요? 에어프레미아의 이코노미 좌석은 앞뒤 간격이 35인치이기 때문에 이코노미 35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35인치 간격의 이코노미 좌석은 국내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간격인데요. 그만큼 이코노미이지만 쾌적하게 다리를 쭉 뻗고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333 배열의 이코노미 35 좌석은 프레미아 42와는 달리 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 머리 받침대 부분만 가죽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은 앞쪽에서 꺼내는 형태였고요. 전원 공급 장치는 좌석 밑에 있지만 USB 포트는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하단에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프레미아 42와 이코노미 35 모두 타 항공사의 동급 좌석 대비 공간이 훨씬 넓고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디자인도 깔끔하고 새 항공기이다 보니 기내 상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륙이 가까워지고 스크린에 기내 안전방송이 나왔는데요. 애니메이션 형태의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영상이더군요. 날씨가 흐리긴 했지만 큰 창문 밖으로 하늘을 보니 마음도 시원해지는 느낌이었고 1시간이 안 되는 짧은 비행 끝에 제주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0월까지 김포 제주 노선을 하루 2차례 운항할 에어프레미아는 김포에서 아침 6시 반과 저녁 6시 45분, 제주에서 아침 8시 40분과 저녁 9시 15분에 출발하는데요. 개인적으로 1박 2일 여행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꽉꽉 채워서 하는 저 같은 분들께는 휴가 안 쓰고도 2박 3일 같은 1박 2일 여행을 할 수 있는 스케줄이어서 좋았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10월 이후에는 호치민 등 동남아 노선의 국제선 운항을 검토 중인데요. 국내 양대 대형 항공사 이후 최초로 미주 유럽 노선의 취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LA 노선은 이미 2022년 2분기 취항을 목표로 미국 연방교통부의 운항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놓은 상황입니다. 국내 양대 대형 항공사의 통합이 예정된 가운데 미주 유럽 노선에 오직 하나의 항공사만 운항을 하게 되어 소비자로서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이 염려되었는데요. 신생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의 등장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또한 연료 효율이 좋은 기종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서비스를 정리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할 예정인데요. 이코노미 35의 경우 대형 항공사 이코노미 좌석 가격의 80에서 90% 수준, 프레미아 42의 경우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중간 수준의 가격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간 우리나라 항공업계의 이코노미 비즈니스 1등석 3개의 클래스의 선택지만 있었던 것과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등장한 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올해 말과 내년 초 2대의 보잉 787 기종 추가 도입에 이어 5년 내 총 10대의 보잉 787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올해 4분기 취항을 검토 중인 중단거리 노선 역시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노선이 많아 더욱 기대되는 바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합리적인 가격과 편안한 비행 경험을 제공할 에어프레미아, 더 높고 멀리 비행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